안녕하세요. 외과공무원에서 회계학 강의를 진행하게 된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도 이 회계학에 대한 이 커리큘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커리큘럼 진행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세무직 내지는 관세직 이런 직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회계학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러 들어오셨는데요. 진짜 열심히 할 의지를 갖고 오셨는지를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의 고민과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혹은 공부해봤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과연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익혔던 그 공무원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과는 다르겠죠. 전날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실수만 없으면 붙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나 소나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운전면허 시험과는 다를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매달 치러지는 토익 시험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공무원 시험 매달 치러져서 매번 칠 때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경험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점수 향상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인가요?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12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견뎌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딱 한 번 시험장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장기로 쭉 공부를 해서 결과를 내봤던 시험 중에 가장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지나쳐 왔을 수능 시험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름지기 12년간 공부했고요. 그 12년간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터널을 아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수능 시험과 비교를 해보면요. 수능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성적에 따라서 결국은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대학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내가 목표로 했던 혹은 그렇지 못한 대학을 갈 수도 있지만 대학을 가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무원 시험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이 공무원 시험은요, 뭐 아니면 돕니다. 합격을 하든지 불합격을 하든지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타 시험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짧게 준비해서 대충 시험 봐가지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매달 치러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성적에 따라서 어느 차등을 둬서 이 정도면 합격하고 이 정도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거나 나른 차선의 어떤 대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니면 도로 한 방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커리큘럼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다짐을 받고 시작하고 싶은 게, 진짜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쭉 약간 꼰대 같은 소리인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충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는요, 별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요, 뭐 50대 1,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100대 1이고요. 적어도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이 많이 뽑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기본적인 경쟁률이 17대 1, 20대 1, 요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 얘긴즉슨 대충 그냥 한번 공부해서 시험 봐봐야겠다라고 하는 20명이 떨어질 때 나는 이 시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단 한 명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저의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박한 일인인 겁니까? 아니면 기왕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개나 소나 한번 본다라고 하는 이 올림픽 정신으로 보는 그런 일인인 건지, 여기서부터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혹은 어느 것 하나 도박을 걸며 그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수험가에서 제일 많이 오해를 사는 게 뭐냐면, 얇은 책으로 쉽게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요.
얇은 책으로 쉽게 붙을 수 있으면요. 제가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양의 교재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 그렇게 많은 양의 강의를 해가면서 목이 퉁퉁 붓도록 강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게 단순히 강사가 돈벌이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오묘하게 받아줄 만큼 이 시장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렇게 되짚어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공무원 시험 안에서,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악명 높았던 이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이 얇은 책으로 쉽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내가 1년 동안 쭉 준비를 해서 처음 시작의 선택을 통해 쭉 준비를 해서 한 방에 모 아니면 도의,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내야 하는 이 시험에서 저 같으면요.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을 택할 거고요. 검증된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정말 단순히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붙여졌을 때 확실하게 합격을 약속할 수 있는, 훨씬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쪽을 저 같으면 택하겠습니다. 확실히 검증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요. 강사가 100번 얘기를 해봤자 실제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제 카페고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카페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이 네이버에 있는 제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도움들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페에 가보시면 여기 안에 합격 수기란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20년도에 해당하는 합격 수기만 이렇게 쫙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쭉 공무원 쪽에서 강의를 해온 9년간 제 밑으로 배출된 합격생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합격 수기에도 여러분들 쭉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매년 합격하고 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수기로 전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저 같으면 웹툰 보느니 이 안에 합격생들이 정말 진검승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 회계라고 하는 과목과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 여타 나머지 국어 형용사들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저 같으면 웹툰 대신 합격 수기를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20대에 회계사 시험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하고 정말 약하고 자신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한 텀의 시기를 저도 한번 지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수험생 너무나 외롭습니다. 1년 내내 정말 입에서 분내 날 정도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도서관을 혼자 짱 박혀가지고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그 인고의 시간을 혼자서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운 중에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그 시간을 견뎌가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제가 지나왔던 그 터널 안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 도움도 됐고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목적 때문에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앞으로 도전해야 되고 앞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좀 남겨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뒤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글들을 남겨놨으니까 이런 글들을 쭉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100번 얘기해봤자 이 글들에서 진검승부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어쨌건 2020년도, 22년도 우리 전공 과목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흑역사는 집어던지고요. 이제 세무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일단 뭐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본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찌그러진 마음 없이 정말 마음껏 에너지를 펼쳐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제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요. 설레임 가득, 열정 가득, 의욕이 뻗치고 넘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전부 다 한껏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장 쉽고 그 다음 정확하게 합격률이 높게 합격할 수 있게끔 모든 강의 컨텐츠에 바치려고 합니다. 자, 어쨌건 22년도 전공 과목 중심으로 해서 제도가 개편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앞으로 세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의 긴 추이를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한참 뒤로 시간이 갔을 때는 어려워지겠죠.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착장돼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은 됩니다. 하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22년도부터 정말 미친 듯이 어렵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건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우리 21년도 이 회계학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도요.
21년도의 이번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회계학 시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고 감히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본기가 중요한 형태로 문제들이 주어지고 숫자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문제가 주어져서 카페 가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 시험 본 후기들에 대해서 남겨놓은 분들이 있으시냐면 정말 5개월 만에 공부하고 70점을 맞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제 커리를 따라와서 쭉 공부를 했었는데 90점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개 중에 1000명 중에 한 2명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올해처럼 21년처럼만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회계가 좋은 점수가 나오고 정말 많은 이 커리들을 다 따라가야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카페 가보시면 충분히 느끼시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다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22년도 전공 과목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회계는 더 이상 넘사벽 과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 타 과목과 유불리를 나누어서 분리했던 과목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드리고요. 이왕 세무직에 대한 내용이 나온 김에 세무직의 3대 강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많이 뽑습니다. 올해도 많이 뽑았죠. 갑자기 또 600명 뽑는다라고 했다가 800명 뽑는다고 했다가 거기다가 또 300명을 추가 증원을 해서 1100명을 뽑는 형태로 마지막에 또 바꾸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새로 이 세무부서 안에 소득을 확인해야 되는 이 TF팀이 마련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인력들을 증원을 해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세무직의 인원을 늘렸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자주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뭐 다 됐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회계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세무직을 시험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세공무원 교육을 가보면 회계세법을 공부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거의 한 30-40%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숫자를 차지했던 게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뽑아놓고 나면 현직에 가서 여러분들 딱 생각해봐도요. 세무직 공무원인데 회계학하고 세법을 몰라.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현직에 있으시면서도 면직을 하고 그냥 내려놓고 나오시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고 막 이렇게 힘들 바에야 차라리 가서 1년도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 지금 전공 과목 아닌 이 선택 과목 체제 안에서 한 번 더 시험 봐가지고 직렬 다시 바꿔서 옮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실제 세무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20-30% 정도 계속해서 이탈에 나오고 추가 합격이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로 약간 비정상적인 수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도요. 정말 벙어리 냉가슴처럼 뽑고는 싶고 계속 세무서 증원에 대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 계속 많이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뽑아봤자 어차피 양질의 어떤 인력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많이 뽑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측컨대 일단 여러 가지 제반, 이 세무 업무 예를 들면 세무서를 새로 증설한다든가 TF팀을 또 뭔가를 이슈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 된다든가 지금 정책상 굴러가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세무직에 해당하는 이 요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니즈 때문에라도 세무직은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공시대로 열렸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수요를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해서 장담컨대 22년 시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직면해서 도전하셔야 되는 22년 시험에도 세무직은 많이 뽑습니다. 이건 믿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쟁률이 낮습니다. 많이 뽑는다고 그때까지 덤벼들 수 없는 이유,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왜죠? 그렇죠. 회계세법이 어렵습니다. 단시간에 공부해서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까지의 실력을 채우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대세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21년도 시험을 봤더니 회계세법이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평이하게 출제가 돼도 결국은 시간이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어찌됐건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많이 뽑는다 한들 많이 도전할 수 없는 게 바로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필수 과목 체제였을 때도 선택 과목 체제였을 때도 항상 세무직은 17대1, 20대1 혹은 아주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26대1 정도 이런 범주 안에서 경쟁률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반 행정의 경쟁률이 100대1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요. 훨씬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세무직이 갖고 있는 확실한 장점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여러분 일반 행정호를 통해서 붙으셔야 되려면요. 거의 390, 400점 가까이 육박하게 점수가 나와야 돼요. 400점이 넘어야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세무직은 어떤가요? 세무직은 370점대가 기본적으로 커트라인 형성이 됩니다. 이탈하고 나가는 숫자들을 추가로 채워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그보다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일반 행정과 이 세무직의 커트라인을 비교해보면 거의 20점 이상 커트라인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제대로만 풀면 세무직은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많이 뽑는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다. 그 다음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하게 아는 것들만 제대로 풀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진열이다라고 하는 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이러한 세 가지 강점이 있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세무직이 왜 좋은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강조하면서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니즈들을 서로 타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난 세무직이다 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따로 왜 세무직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제가 쭉 커리큘럼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직이 가지고 있는 3대 장점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쨌건 세무직에 해당하는 이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세무직을 꺼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필수 과목 체제로 전환되면서의 인식의 전환 3가지를 강조드려보려고 합니다. 다 4가지를. 자, 첫 번째 갑니다. 과목의 유불리가 없어졌습니다. 필수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양갈래에서 회계하고 세법을 안 하자니 짝퉁 세무직 같고 그걸 하자니 과목이 너무 못 같아서 너무 어렵고 너무 양도 많은 것 같아서 사회라든지 행정학을 선택하는 일반 나머지 분들에 비해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세무직의 고약한 인식이었거든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과목의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도 바뀌었던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여기서 안에 선택할 거냐가 없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과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느냐 이 딱 한 가지 명제만을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과목을 넘는 일만 남은 겁니다. 내 앞에 허들을 넘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회계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1점 매점이고 회계학하고 세법 같은 선택 과목 점수들은 조정 점수라고 해서 배점을 평가에 올리다 보니까 0.8점 배점이었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굳이 회계세법 맞추는 것보다도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유리한 제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2년도부터는요. 자, 모든 과목이 똑같이 1점 배점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5과목 체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나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 과목. 정말로 국어, 영어, 한국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애지간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나 진짜 이 과목 때문에 이번에 떨어졌어 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과목을 먼저 마스터해야만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요. 속히 생각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름지기 여러분들이 잘했던 못했던 12년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을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하셨던 과목들입니다. 다만 회계학이나 세법, 어찌됐건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합격을 위해 넘어가셔야 되는 이 회계학하고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생판 처음 보는 과목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딱 생각해봐도요. 뭐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한국사는 정말 못했는데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요. 보통 한국사가 내 발목을 잡아서 합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어느 학습량만 채워주면 충분히 고득점이 시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게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물론 영어는 조금 다르긴 하죠. 넘사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점도 있어요. 세무직이라고 하면 만점 가까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커트라인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20, 30점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영어 거기서 다 그냥 까먹으세요. 어차피 해도요.
좀 너무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는 해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원체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영어가 애시당초 바닥이었다라고 하면 나의 목표 점수를 좀 낮춰서 어차피 커트라인이 조금 낮은 편인 거니까 거기서 까먹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 영어학습 아무리 잘해도요. 이제는 회계학하고 세법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나 마스터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도 좌우가 될 것이며 또 그게 추후에도 지금은 당장 1, 2년 합격해가지고서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 2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연수원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회계학세법의 실력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됩니다. 가서 잘 못해봐요. 하수 중에 하수죠. 못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이제 가서 해요. 모두가 다 똑같이 공부해왔는데. 그러면 그게 또 그 계급에 해당하는 내가 정말 이걸 못하는구나라는 계급이 현직에 가서 또 그대로 이어집니다. 학교에서야 서로 친하니까 어깨 탁 쳐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치만 이제는 현직에 가면 내 위에 선임들이 당연히 네가 공부를 해왔을 거라 생각하고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들을 시켜 던질 텐데 이걸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이 조화 안에서 내가 이걸 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아직은 붙는 게 최고야 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아직 긴 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학과 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못 느끼시는 거겠지만 외적인 결과들 그래서 많이들 도저히 못 버티고 면직했다라고 하는 건 회계세법을 선택했던 자들이 면직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세법을 선택하지 않고 실무에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내려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어떤 유불리도 없고 모두가 회계세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이왕 한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정확하게 잘해서 앞으로 내가 쭉 공부하시는 여정 안에 발목 잡게 하는 일은 없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요. 다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세무직은요. 커트라인도 낮죠. 커트라인이 거의 370에서 38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건져내서 그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세무직, 특히나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산 문제다 보니까 시간 안에 푸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왜 다 풀려고 그러세요? 어차피 다 안 풀어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니 커트라인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20, 30점이 낮은데 굳이 다 풀어가지고서 점수를 내려고 하면 시간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회계가 들어가 있고 세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분 말고 120분 주면 안 되냐?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쓰는 과목이니까. 아니 그걸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은 세무직과 일행직의 커트라인이 같은 것도 아닌데 결국은 시간을 똑같이 100분을 줬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런 어떤 어려운 점들 때문에 세무직의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과목의 특성과 이 직렬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 과목은 이런 거구나. 이 직렬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법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략은 딱 이겁니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건져서 푸시면 됩니다. 다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반 행정이나 이런 쪽은요. 거의 다 맞추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경쟁률 박 터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회계세법 준비 안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오정학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장 준비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내가 했던 행정학과 사회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지? 일반 행정밖에 없어요. 그럼 죄다 일반 행정에 정말 개떼같이 몰릴 거고요. 거기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다 맞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아무리 쉽던 어렵던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또 해보시면요. 일반 행정과 행정법이라고 하는 요 과목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목들에다가 국어 한국사까지가 거의 만점 수준이 될 만큼 다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70점 맞기가 쉽겠어요? 100점 맞기가 쉽겠어요? 100점 맞으려면 정말 죽을 고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60점에서 70점을 올려가는 10점 올려가는 거는요. 할만해요. 그런데 90에서 100을 올리려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행정은 앞으로 거의 90, 100 가까이 점수가 나와야만 합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당면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22년은 왜? 적재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러시 해서 지금은 일반 행정밖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무직은 기회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무직은 아무리 뭐 누가 들어와도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이 한계점 때문에 절대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가 없고 22년은 특히나 더 그럽니다. 바꿔 얘기하면 22년은 기회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시작해서 세무직을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그 선택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싶고 잘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회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회회다라고 하는 거. 또 중요한 마인드 전환 중에 하나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적나라하게 먼저 설명드립니다. 제가 뭘 감춰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에 누가 되느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는 1년 이상 걸리는 시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평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이 소요한 시간들을 봤더니 3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직으로 3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자, 그러면 3년 가까이 공부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는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9개월,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꽤 상당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단추, 정말 진짜 열심히 할 각오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네,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단순 직업 이상의 의미를 떠나서 정말 저는 뭘 해보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죽어라고 제가 이루려고 합니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실하게만 그 과정들을 이행한다라고 하면 꼭 회계에 대해서 국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9개월, 10개월 안에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메가로 이적을 하면서 제 뒤에 이제 조교 군단들을 비축해서 이끌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2020년도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입니다. 회계학과 세법을 둘 다 선택해서 합격했던 합격자인데 그 친구가 공부했던 수험 기간이 9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여러 저의 합격생들 중에 9개월, 10개월 만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두 공통점은요. 정말 죽어라 했다는 거예요. 죽어라. 1분 1초도 정말 그거 외의 모든 생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나머지는 쉬는 것도 공부를 위한 체력 충전으로 쉬었던 거지 그 외의 생활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9개월, 19개월 안에 합격한다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3년의 사이클이 어떻게 3년이 사이클이 돌아가냐면 1년 공부를 할 때는요. 멋모르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강의를 이전에 혹은 뭐 지금 듣고 있는 여러 학원에서 뭐 단기 학교다, 단기 합격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끼리 아는 자들은 다 압니다. 거기서 주는 모든 강의를 다 들으면 절대 단기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강의 쫙 따라 들어봐요. 1년이 딱 걸려요. 그럼 강의만 줄창 듣고 나서 1년이 딱 지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강의는 다 들었어. 그런데 머리에 남는 거 없고 시험은 봐야 해. 이번 타임은 망했구나. 다음번 기회. 근데 두 번째 해에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첫 해 공부할 때 강의만 쭉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로직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또 방황을 합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강의를 안 들은 것도 아니야. 차라리 강의를 안 들었던 거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강의를 듣지. 그런데 강의도 다 들었어. 그런데 당장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뭔가 조금 깨달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이제 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듣고 학습 플랜을 다시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도 앞에서 버둥버둥 그냥 보냈던 시간과 그 다음에 아직 학습 플랜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는 시간 때문에 두 번째에도 떨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가 돼서야 절박해집니다. 이제는 백수로 산 지가 3년. 부모로부터 2번 가슴치게 하고 내가 눈물 뽑은 지도 2번, 2해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은 정말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마지막 해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그때 가서 진검승부를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 3년이 걸리는 겁니다. 1년의 시행착오와 2년도에는 버둥버둥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를 했던 첫 해의 이 실패와 그리고 남은 3년 차에 정말 절박해져서 시험 봐서 합격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포맷이다 보니까 그들과 9개월, 10개월 만에 합격한 분들의 차이가 뭔가를 가만 고민해 보면 9개월,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은요. 처음부터 절박했어요. 난 이거 아니면 죽겠다 라는 각오로 처음부터 절박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시간에 모든 이 삶의 이 패턴 자체를 나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 패턴 안에 맞춰 하루에 12시간씩을 엉덩이 붙여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 외의 모든 시간도 다시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는 컨디션을 위한 시간으로 쓰는 그 10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게 제가 쭉 이제까지 수험과를 끌어왔던 이 경험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직원이고요. 수능과 다릅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은요, 굳이 재수까지가 아니라고 하면 12년 공부하시면요, 뭐 성적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학 맞춰서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어떤가요? 1년 그렇게 늪에서 헤매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결국 끝은 뭐죠? 합격해야 끝나죠. 내가 중간에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들으려고 하나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독한 싸움을 가지고 시작도 끝도 없는 싸움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끝이 합격이라고 하는 끝인 건데, 여러분들 수많은 합격생들 보세요. 수많은 도전자들을 보시고, 그냥 아주 쉽게는 붙은 사람이 많아요?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은 10배수가 많은 시험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세무직만 가지고 봐도 20명이 떨어져야 1명이 붙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가짐을 앞으로 커리큘럼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요, 5월부터 기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 공무원 시험이 며칠 전에 치러졌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기본서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해당 내용들을 올해는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제가 고민을 밤잠 설정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 변화된 22년도 전공 과목 체제 안에서 회계를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느 정도까지를 다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5월부터 기본 강의 시작합니다. 자, 5월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상 4월 달에 국가직 구급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간은 12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이 영역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구급 세무직에게 속하는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관세직에게 속하는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7급 세무직, 감사직, 회계직에 해당하는 이 회계학이라고 하는 요 영역이 있는데요. 올해 이 7급의 경우는 25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계학이다, 회계원리다라고 하는 이 과목은 각각 20문항씩인데 우리 7급의 경우는 21년부터 25문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회계학이다, 회계원리다, 그 다음 회계학이다라고 하는 7급 과목에서 각각 어떤 과목을 포함해서 얘기하는지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크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라고 하는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회계의 영역이 조금 다르고요. 바꿔 얘기하면 교재도 각각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들어오기 전에는요, 얘가 다 한 교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한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했던 우리 명제 얇고 공부 양이 적고 그러면 무조건 합격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제가 들어온 이제 9년 차거든요. 그때부터 이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급 세무직에 해당하는 회계학은요, 3가지를 다 시험 봅니다. 2021년도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봤더니 재무회계가 14문제, 원가 4문제, 정부회계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항상 이렇다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매년마다 좀씩 다릅니다.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대여섯 개, 6개 정도가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정부회계고도 2개에서 3개까지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비중은 딱 맞춰져 있는 틀은 아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랬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관세직은요, 재무회계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와 정부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훨씬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3가지 영역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무회계가 몰빵해서 2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어찌됐건 좀 더 쉽다라고 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만 20개가 나와서 범위는 좁지만 난이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이제 25문항을 출제가 하는 이 7급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부터는 예측치입니다. 25문항을 기준으로 해서는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하는 저의 예측치를 담아보면요. 자, 재무회계의 경우가 19개에서 21개 정도라고 예측이 되고, 원가가 사실은 16년도까지는 7급에서 원가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한 문제, 두 문제 꼬물꼬물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까지가 추가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보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정부에게도 원래 두 문제가 출제됐던 그런 상황에서 25문항으로 바뀌면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가나 정부에게가 한 세 문제씩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재무회계가 19개가 출제되는 이런 패턴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2개씩이라고 하면 21개가 출제되는 패턴이라서 어찌됐건 7급의 경우 압도적으로 재무회계에 해당하는 비중이 일반 회계학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원가가 출제가 안 됐던 해들이 한참 한 10년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원가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7급의 정설이었던 거에서 그 이후로 한 문제씩 두 문제씩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한 문제 출제가 됐을 때는 뭐 제끼자 이런 게 원가를 통째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먹혔던 얘기지만 지금은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여기 7급에 해당하는 이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가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만 7급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21년도 세무직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국가직 9급을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에서 토탈 20문제 중에서 객관식 서술형 형태의 문제, 그래서 재무회계와 정부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계산형 형태의 문제가 14문항, 그래서 재무, 원가, 정부회계가 고루 갖춰져서 14개의 계산형 문제가 21년도 공무원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유독 객관식 서술형에 해당하는 이 말문제다라고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원래는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정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기준서 문장이 거의 한 문장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역된 문장,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형태로 의역된 문장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당혹스럽게 느끼신 분들은 야, 이번엔 정말 어려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통 이제 봅니다. 말문제 진짜 어려웠어. 그거 어디에 나왔던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입장에서 깜짝 놀랐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준서에만 몰두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 외로 기본적으로 회계를 강의하면서 제가 쭉 강의로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됐던 건데 그 내용들이 시험에 미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말문제를 골라내지 못했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쭉 공무원 시험의 패턴은 기준서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따서 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약간은 기준서가 아닌 의역된 형태,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형태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 출제된 모든 말문제가 기본서에 다 들어는 있습니다. 어느 한 문제도 빵꾸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 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추어서도 다 이해를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면 중간에 기출하면서 기출에서 중요한 것들만 포커스 맞추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 가면 천재에서 중요했던 것들만 포커스 맞추게 되면서 기본 강의 때 강조했던 것들이 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바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처음부터까지 깔때기론으로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다.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걸 제가 강의를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서가 내 몸과 같이 한 몸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쭉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기준서 중심으로 나왔던 의역된 문장이 나왔던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올해 시험을 본 제 생각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출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공무원의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타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의 경우 가장 당혹스러운 게 요겁니다. 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 그래서 공무원 회계학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학 문제인데 계산기를 못 쓰게 하면 그럼 간단한 계산만 나오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21년 시험은 간단한 계산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야 네가 뭐 풀어봐라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내냐 라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상하게 계산이나 숫자를 꼬아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그렇다고 제가 막 출제위원을 붙잡고 멱살을 주면서 왜 그랬냐라고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조건은 동일할 거고요. 어쨌건 중요한 건 내 인생 걸린 시험에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 따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의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던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쭉 드리는 컨텐츠, 제가 쭉 만들어드린 커리 안에서 쭉 따라오시면 대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기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공무원 시험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출의 60%, 응용이 40% 가까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80점 이상 정도면 기본적으로 안정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완벽하게 풀면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응용 문제를 실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의 난점인 게 뭐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 공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거의 기출에 해당하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기출에서 봤던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회계학 문제는 어떠냐? 계산형이 주인 형태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요, 숫자 하나만 바꿔도요,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은 기출 문제에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100% 같을 수는 없으니까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형을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출에 있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쬐끔만 꼬아놔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회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응용 문제를 접해봤느냐. 그래서 쉽게는요,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계학의 모든 끝판왕 문제들을 다 풀어보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걸린 시험에 1년 다 치러보고 나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변명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고요.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계학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 그걸 어떻게 다 풀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 국어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설마 아니 영어보다 많겠습니까? 한국사만큼 쪼잔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떤 빵꾸난 이 약한 마음이 야, 이거까지 다 해야 돼? 이렇게 해석돼서 문제인 거지 결국 회계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공부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객관식 회계학으로 풀어야 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정복 가능한 과목이다라고 보고요. 재밌는 후기가 올라왔길래 이거 얼마 전에 올라온 거예요. 4월 18일에 21년. 국가직을 보고 나서 왜 우리는 응용력이 없다고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재밌는 후기길래요. 제가요. 우리는 응용력이 1도 없다. 이걸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응용력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유형의 응용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고 그 유형을 완벽하게 외운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자 바로 푸는 형태로 연습하셔야 된다. 이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친구가요. 약간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웃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저의 진심을 항상 누굴 막 무시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쨌건 약간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 강의 플러스 심화만 끝내도 기출 들어가면 아예 못 풀겠는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기본과 심화까지 하시면요. 이미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안에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실전 훈련 문제까지를 다 풀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다 하면 기출이 굉장히 수월해요. 심화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복화쳐가면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기출 때 굉장히 수월하고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고 하면서 자신감 뿜뿜.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밑에 약간 자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 좀 잘하는 거 아닐까. 이게 기출 때 느끼는 제가 생각했던 당연한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막상 시험장에 가니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고민 조금 하는 순간 시간 싸움에서 져버린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내 머리 자체가 회계를 문제를 푸는 기계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뭔가 응용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 회계학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유형을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번에 시험 보신 분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남기셔서 제가요. 왜 여러분들 우리 자라나는 이 젊은 청춘들의 기를 죽이려고 우리는 응용력 1도 없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 근거는 정말 숱한 전장을 치러봤던 이 전사가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이 노련미, 경험치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서 이런 모든 고민 끝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헤맸던 여러 가지 과거의 여러분들의 이 하소연과 제 앞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전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맞닥뜨리는 회계와 시험장 밖에서 공부할 때 맞닥뜨리는 회계가 다르고 1년 굴러봤을 때 회계와 2년 굴러봤을 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전투를 제가 치러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린 최적의 컬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내용도 한번 강조 드려보고요. 그 다음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이요. 옳은 것을 골라라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중에서 공무원 시험 유독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술형 문장이 기준서가 아닌 형태로 출제가 된 것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기준서 중심으로 문제가 쭉 출제왔던 과거 전력상 또 앞으로도 또 쭉 기준서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전력상 보면 결국은 기준서의 문장이 어떤 게 올바른 문장이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지선다형이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오답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를 염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서술형 문제 및 안에서 계산형 문제 안에서도 특히나 풀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매 단계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요 포인트들이 좀 다른데요. 기본부터 심화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정석대로 강의를 해요. 정석대로 공부를 하게끔 요구를 하고요. 그런데 기출 단계에 들어가서부터는 자, 문제를 풀지 말고 답을 찾자 그래요. 기출 단계부터는. 그 다음에 응용 단계 가서도 마찬가지로 답을 어떻게 하면 골라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일명 뭐 꼼수라면 꼼수일 수 있겠고요. 시간을 전략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게 고급지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가면 정말 주구장창 닥치고 외우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본 강의 때부터 심화까지는 단 한 번도 제가 정말 혐오하는 단어 외워라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회계는 철저하게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이 기본 틀을 닦아가야 되는 모든 과정 안에서는 정말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회계를 익혀갈 수 있게끔 최선의 컨텐츠와 최고의 어떤 쉬운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리드해 갈 거고요. 그런가 하면 어찌됐건 고질병인 이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출과 천재라고 하는 응용 문풀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문제를 풀 것이냐 라고 하는 제가 쭉 이제까지 개발해왔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연마시키면서 풀지 않고 답을 찾는 방법들을 강조하고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실전 들어가기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단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인다라고 하는 거. 아까 처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전투를 치러봤던 백전노장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는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요. 그 고민이 끝났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조교로 20년도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도 기임용을 포기하고 제 조교로 지금 들어앉은 그 친구처럼 10개월 만에 공부해서 제 조교로 들어앉은 그 친구처럼 10개월 만에도 단기 합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프리스텝 단계에서 생초보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단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본 이론 단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심화 단계까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보는 단계의 형태로 크게 이렇게 프리스텝을 지나와서는 1, 2, 3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비전공인데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공, 비전공 무차별합니다. 비전공자들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공자, 비전공자 제가 보기엔 정말 무차별해요. 전공자가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회계는 독이면 독이지 득은 되지 않아요. 왜 독이라고 하느냐? 학교에서 배운 회계는 분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오래 기록해 가며 뭔가를 많이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배워왔거든요. 이게 공무원 회계에선 독입니다. 뭔가를 다 기록해가지고서 써가지고 풀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원리에서 탁탁 끄집어내서 개념만 가지고 답을 풀어야 되는 형태로 공무원 회계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분들이 다시 그런 것들을 싸그리 쓸어서 없애버리고 다시 저한테 회계를 배울 때는 처음에 이 뭐랄까
이 버전의 차이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오히려 백지에다가 새로 그림을 앉혀서 공부를 배우시는 분보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간에 저는 요 생초보 회계학을 좀 듣고 강의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회계가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쭉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타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장 여기서 먼저, 쉽게 말하면 첫 단추를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급지고 멋진 옷이라 하더라도요, 첫 단추 잘못 끼면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촘촘히 잠궈도 그 옷은 엉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 맞췄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 저는 요거 꼭 듣고 그게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접근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단계를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5월달에 공부를 시작해서 4월달 국가직 시험까지라고 하면 자, 2달 단위로 텀이 끊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5, 6월까지 해서 기본 이론 단계, 8월 말까지 심화 이론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10월 말까지 9월, 10월 해서 2달 동안 기출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 10월부터 12월까지 응용 문풀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12월 말, 즉 다시 말하면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2달 동안의 모의고사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오라, 그렇게 따지면 10개월인데 나머지 2달이 남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달은 이제 마지막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져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특강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했던 것들을 이 시점에 제가 특강을 통해서 긁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기본 이론과 심화는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항상 처음에 했던 것처럼 모든 깔때기론, 모든 이 공부의 시작과 끝은 뭐여야 되냐면 기본서여야 합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여기까지 기본서 주창 보다가요, 기출을 보는 순간 빈출됐던 주제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응용 문제를 가보면 어려운 것들을 응용 문제에서 많이 펼쳐서 풀어놓고 그 다음에 기출에서 자주 출제가 됐던 것들을 아무래도 응용에서도 여러 응용 문제로 변신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가 됐던 유형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기본서는요, A부터 Z까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은요, 거의 다 맞는다, 8, 90점 이상 맞는다라고 하는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얼마나 이 기출과 응용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래서 남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느냐,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응용, 문풀, 모의고사 쭉 따라가는 이 모든 단계에서도 기본서를 쭉 같이 회독을 해가면서 기본서를 항상 옆구리에 차고 같이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빵꾸난 것들을 다시 메워가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만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공무원 시험은 철저하게 객관식 문제풀이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 6월 달에 예전에 없었던 과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통 이제 그게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간에 처음에 공부 맨 처음 기본 이론 강의를 듣기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거 100%입니다. 의욕이 뻗칩니다. 의욕이 뻗쳐서 오늘 배운 거를 막 빨리빨리 객관식 문제로 풀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들 천편일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야, 시끄럽고 쭉 다 들어. 강의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걸 저도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정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 수험생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 자체가. 왜냐면 어느 정도 한 바퀴가 돌아가야 그래야 이제 막 섞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심 끝에 여러분들 의욕이 뻗쳤을 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다, 일단. 그리고 단원별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난이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죄다 다 체크를 해서 아무래도 내가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아가면서 기본 삐약삐약 단계에서 문제를 좀 풀고, 조금 어려운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려워서 내가 지금 못 푸는 거구나,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문제 풀 때 이런 건 좀 더 참고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끔 매일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원별로 해서 단원별로 바로바로 그 단원에 맞는 객관식 회계학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기출이라든지 이렇게 고급지게 가는 응용 단계 이전에 정말 기본 단계에서만 풀어낼 수 있는 회계학 문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오랜
수고한 사업이었고요.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5월달 강의할 때마다 요 기본 이론 단계에서 그 진도에 맞게끔 하프 모의고사 촬영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맞춰 진도를 쭉쭉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요 매일 회계를 같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꼭 안 들어도 좋으니까 책을 사서 보시면서 회차마다 10개씩의 하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단원별로 실력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때 심화 이론 단계에서는요.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실전 훈련 문제, 어쨌건 문제풀이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모든 내용도 문제풀이, 즉 5월달에 회계를 시작하자부터 끝나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식 회계학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히 객관식 회계학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객관식 문제를 어차피 내가 시험을 객관식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그거에 최적화돼서 처음부터 바퀴를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예 제가 여기 첫 단계부터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쭉 이런 컨텐츠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상별로 커리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공무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공무원 쪽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저는 어떤 단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들어오셨던 간에 마지막 파이널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게끔 완벽한 풀커리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찌됐건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가 모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갖고 있는 지식의 스타트가 다르다면 결국은 시작점이 저는 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풀커리가 쭉 착장되어 있는 중에 어디서부터 쫓아가면 좋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처음 되짚고 가셔야 되는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냉정해야 합니다. 내가 좀 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고 싶어 할 텐데 냉정하셔야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면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야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 여러분이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1년 내내 공부했는데 다시 시작할 때요. 정말 당혹스러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조금 안다라고 하는 형태의 거만함 내지는 자만은 죄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셔서 난 그래도 이걸 정확하게 말했을 때는 아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안에서 어느 타임부터 커리를 쫓아갈지에 대해서 본인의 냉정한 평가가 먼저 받쳐줘야 합니다. 일단 초시생, 재시생, 그 다음에 세시, 외시의 유경험자라고 하는 세 가지 그룹으로 제가 나눕니다. 초시생의 경우는 전공자, 비전공자 불문하고요. 그 다음 재시생의 경우는 타 교수님의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해서 그쪽 커리를 쭉 타다가 떨어지고 이건 아닌가 봐.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시, 외시, 유경험자에서 세 가지의 그룹으로 제가 나누어서 어디서부터 가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초시생. 저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한 무대기로 묶었습니다. 즉 전공자라고 해서 뭘 뛰고 건너뛰고 시작한다. 이거 정말 제가 금기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은 공무원 시험에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공자라면 나는 이런 형태가 아닌지 내가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공자의 경우도요. 비전공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자세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서 배운 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곱씹어서 또 막 오정아가 나 무시하나 봐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줘서 너무나 간절히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허투루 보낼 수 있는 1년을 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얼마나 세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고 이게 저는 수험 기간을 줄여준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서 여과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쭉 우리 커리.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응용 문풀, 그리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 그 다음 제가 여기 나눠 놨는데요. 봉투 모고는 지방직 때 요 모고를 끝내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겁니다. 자, 해서 초시생이면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커리를 따라가셔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공자라 해서 기본 이론 건너뛰고 심화 이론. 정말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모두가 그래요. 전공자인데요. 이때 시작하시거나 전공자라서 이때 시작하시거나 전공자라서 이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카페에다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마다 맨 먼저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니? 그러면 이제 보통의 모든 문제가 기본 이론을 저에서 듣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시작하려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저와 함께 땅을 파고 저한테 골대를 세워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시작했더라면 충분히 기출 단계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 할만한데? 자꾸 응용력이 없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공자면요. 기출 들어갔을 때 마구 헤매요. 마구 헤매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그 문제 어디서 듣지? 맨날 방황하면서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이거 듣기 시작했는데 힘들더래. 다시 이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뭘 해요? 이때부터 해야죠.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자세를 낮추시고요. 요런 케이스라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에서 기본 이론, 심화, 기출, 응용 문풀 다 2달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모의고사 단계까지 해서 토탈 10개월. 그 다음 플러스 알파는 마지막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제 질생 갑니다. 질생은 어쨌건 타 교수님의 강의와 문제집들을 다 풀어가면서 한 사이클은 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처음부터 생초보부터 해라라고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점수를 이렇게 나눕니다. 60점 미만이 있을 거고요. 80점 미만이 있을 거고요. 둘의 단계는 좀 달라야 합니다.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심화 이론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회계의 기본 이론은 다 들은 거니까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시면 뭐냐면 전체 이론을 다시 한번 기본서를 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요. 그래서 타 교수님 거에 책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기본서는 그거 보고 앞으로 선생님 기출문제지만 따라갈래요 라고 하시면 이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또 책팔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내 몸처럼 내 살처럼 살부지처럼 끌고 다녀야 되는 게 기본서다 보니까 다른 기본서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서만큼은 꼭 저를 가지고 앞으로 쭉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하면 제 기본서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정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해 없이 꼭 여러분들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어쨌건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심화 예제 풀면서 그리고 실전 훈련 문제까지를 쭉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심화 이론부터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80점 미만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기출도요. 그럼 꼭 선생님 기출 사야 되나요? 라고 할 때는 요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쌤의 기출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봐서 기출만큼 완벽하다라고 하면 21년도 공무원에서 출제된 기출들에 대한 모든 해설 강의 등등 그 다음에 안에서 해설지 등등이 전부 다 사이트에 올라올 거니까 제 카페에도 업로드 되어 있을 거니까 그것만 출력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시간적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80점 미만의 분들은 기출 단계가 아닌 응용 단계로 넘어가셔도 좋겠고요. 어쨌건 떨어져서 다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응용 단계에서부터는 반드시 천재 등등을 가지고 제 거리를 따라오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회시, 세시, 유경험자 또 이들도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왜 위험하냐? 공부 좀 했다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시험 굉장히 무시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회계사, 세무사 시험처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엄청난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저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쉽게 말하면 속히 말하는 가오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계산기를 다 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실무 가면 왼손으로 계산기를 쭉 오른손으로 맞고 써야 멋져 보인대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오가 있지. 나도 그래야겠다 해서 한 3개월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계산기는 왼손 오른손 자유자재로 칩니다. 보지 않고도 계산기를 피아노 건반 치듯이 치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현직에서 10년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쭉 해왔더니 계산기가 없으면 일단 불안해요.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저는 항상 가방에 계산기가 있어요. 마트 가서 계산할 때도 마트에서 해준 아줌마가 하는 계산 못 믿겠으면 제 쌀집 계산기 팍 꺼내갖고 마구 계산기를 때려봐요.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어찌됐건 계산기가 없는 공무원 시험에 문제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쉽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한된 시간 안에 압박을 가져가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넘사벽입니다. 절대 회계사, 세무사를 경험했다 해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60점 미만과 60점 이상으로 제가 나누어서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공부를 했다 하지만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회계사, 세무사는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죠.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 이론부터 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강의도 듣고 시험도 볼 정도의 한 바퀴는 돌아갔다라고 하면 심화 이론부터 듣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내가 왜 해준대? 나 응용문제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아직 내가 모든 문제를 완벽한 마스터, 달인이 돼서 문제를 풀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6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기출 단계부터 갑니다. 쉽던데? 그냥 대충 몇 개 뽑아보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럼 1년 쫙 한 바퀴 그냥 시간 돌아가는 거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뼈 아픈 교훈을 느끼면서 다시 시작하고 카페에 저희들이 묻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는 네가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다시 답을 해다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커리큘럼 설명할 때는 정말 힘주어서 냉정하게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게 맞겠다. 제가 그래서 이 틀을 만들어낸 거고요. 회시대시의 유경험자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은 다릅니다. 문제가 하나하나 봤을 때 쉬운 거지 20개를 묶어놓고 한 방에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시간의 압박을 느껴가며 풀어야 되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완벽한 마스터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유형들이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붕괴가 없이 계산기 없이 풀어야 되는 하나의 로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따라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쭉 가지고 어떤 교재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오정화 재무회계 기본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만 요게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 안에 확인 문제에 대한 풀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강의를 할 때 쓰는 PPT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복수 테스트라고 해서 가로놓기 뻥뻥 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얼마나 잘 소화가 되고 있는지를 정말 내용 차원에서만 여러분들이 익히는 과정에 이 보조 학습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 플러스라고 하는 교재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기본 심화를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올해 새로 착장이 돼서 들어가죠. 매일회계. 객관식 문제로 하프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이론을 하는 중에 따라오시면 좋겠지만 뭐 시간상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전략상 버겁다라고 하면 쭉 기본 이론 2달, 심화 이론 2달, 4달 단계 안에서 하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단계 하나의 묶음이고요.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입니다. 즉 매일회계도 재무회계만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원가회계가 따로 있고요. 정부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기출 플러스라고 하는 교재고요. 자, 응용 단계가 좀 많습니다. 회계천재가 있고요. 점핑 플러스가 있고 썰전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풀라는 거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게 뭐가 문제가 되죠? 많이 안 만들어서 문제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결론은 다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실력에 비추어서 혹은 여러분들 상황에 비추어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선택지가 없어서 힘든 거지 선택지가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그건 변명인 것 같아요. 대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라잡이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커리큘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초보다라고 하시면 기본에 해당하는 과정은 당연히 착장해서 가셔야 되고요. 필수 쿼리가 뭐냐라고 하면 기출과 천재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시면 난 말문제만 좀 대비하고 싶어. 그랬을 때가 썰전, 말문제를 대비한다라고 해서 서술형 문제 전과, 썰 문제의 전과라고 하는 형태의 요게 특수 형태로 따로 딸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점핑 플러스라고 하는 건 천재가 대세예요. 이거는 카페 가서 검색해 보세요. 정말 입 아플 소리입니다. 이거 안 보고 시험 보신 분 없다 보시면 돼요. 연수원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회계 선택하신 10명 중에 9, 10 전부 다 회계천재를 봅니다. 이건 제가 공기업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1분 안에 혹은 2분 안에 풀 수 있는 객관식 문제의 모든 유형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첫 문제예요. 첫 문제를 제가 엄선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좋은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 이건 다 봅니다. 그래서 기본은 기본 이론에다가 기출의 천재까지가 기본 코스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할지 아니면 이걸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점핑 플러스는 이 천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시간이 부족하다. 첫 문제씩이나 풀기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중요한 것만 풀고 싶다. 혹은 어려운 문제들만 조금 골라서 단원별로 좀 맞춰 풀고 싶다. 그럼 점핑 플러스인데요. 천재 교재의 3분의 1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둘을 다 하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확장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의고사 3종 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아서 곱니다. 이건 조금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가 다 차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뭐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저는 변명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시면 되는데 전체를 완주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계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관여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도 좀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자. 보통 여러분들이 기출까지를 딱 하면요. 아까 했던 그 거만함 있죠?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어라? 다 풀만한데? 100%는 아니더라도 애지간히 풀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회독을 마구 돌리다 보면 야 공모 시험 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응용 단계로 딱 넘어갈 때 같이 뭘 보시면 되냐면 베스트 모의고사라고 해서 문제들만 베스트로 뽑아놓은 모의고사인데 요거는요. 기출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 4회와 그 다음 기출과 천재가 짬뽕돼서 기출문제와 응용이 합쳐져 있는 모의고사 4회와 순수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 4회 토탈 12회의 모의고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기출을 다 돌리고 나서 천재로 응용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진짜 내가 제대로 공부해 놓은 게 맞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거 보시면 돼요. 이때 뭐 잠이 깨집니다. 아 이거구나. 이래서 선생님이 응용력이 1도 없다는 거구나. 시간 재놓고 푸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모의고사는 기출과 천재 넘어가는 단계에서 특히 천재라는 단계에서 베스트 모의고사를 접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공모시험 9급에서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 9급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봉투 모의고사는 지방직 때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어드밴스에서 가실 때 봉투 모의고사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3종 세트로 되어 있고 난이도로 따지면 뭐 학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중상, 상 정도의 이렇게 난이도의 편차를 보이게끔 제가 특성 다르게 이렇게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의고사 어느 하나도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은 심혈을 들여서 1년에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의지만 가지셨다면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화두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그 화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밟아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쁘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그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했던 겁니다. 자, 어쨌건 이런 강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정을 소개해드리면 재무회계에 해당하는 기본 강의가 5, 6월 그리고 나면 심화에 해당하는 기본 강의와 원가 기본 강의가 7, 8월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출에 해당하는 게 9, 10월에 이루어지고요. 자, 이제 11, 12월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응용 문풀 단계가 되겠죠. 요 9, 10월에 썰전에 해당하는 게 기출 진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응용 문풀 단계에 해당하는 게 요때 11, 12월에 응용 문풀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했던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베스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강의를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는 다 듣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만든 컨텐츠의 기본 흐름, 기본서, 기출, 천재, 모의고사까지는 쭉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느 하나 빵꾸가 났을까봐 제가 염려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래도 빵꾸가 나겠니? 이래도 안 메꿔지겠니? 라고 하는 것들을 후려쳐가며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타고 들어가시면 완벽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전 동형 모의고사와 해당하는 내용들이 1월, 2월에 점핑 플러스라고 하는 횡여나 11, 12월에 기출 천재에 해당하는 것들을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때 어떻게 보면 압축 문풀에 해당하는 점핑 플러스가 이때 진행이 되고요. 1월 달에 정부회계 기본 이론 강의. 자, 정부회계 기본 이론 강의 안에는 기출과 응용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강의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그냥 5월달에 할 때 재무회계 원가 정부회계까지 다 하지 왜 그렇게 쪼갰냐라고 하는 건 쪼갰는 데는 또 쪼갰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정부회계는 재무회계가 마스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회계 마스터 이후에 방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1월 달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 2월까지 말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 모의고사는 지방직 대비입니다. 4월에서 5월 달에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대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앞으로 강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야 9급만 얘기한 거 아니냐 7급도 얘기해봐라 라고 하시면 7급 갑니다. 7급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 앞으로 3가지 영역을 다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9급에서 했던 쭉 모든 커리를 다 따라가시고 나면 그리고 나면 실전 동형과 봉투 모의고사는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구급형인 거고요. 이 중에서 모의고사를 빼고 혹은 시간적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도 모의고사를 시간제에서 풀어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왜? 문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볼 만한 유의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올해도 실전 동영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등등. 자, 5월 달에 특수주제다라고 해서 이제까지는 제가 7급용의 파이널 교재를 따로 안 만들었다가 이번에 메가로 이적을 하면서 야심차게 이끌어 넘치는 에너지를 제가 교재에 모두 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7급 파이널 교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특수 이론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7급용 모의고사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7급용 모의고사까지를 제가 만들어서 이때 5월달에 7급용으로 따로 출간을 해서 내기 때문에 강의도 이때 시작하고 5월달에 해서 7급은 이제까지 쭉 9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에다가 확장판으로 요거 하나만 더 붙여 들어가시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9급에 해당하는 모든 커리를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7급에 해당하는 요것들을 붙여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는 이런 거예요. 9급의 수험생들을 쭉 끌고 가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거의 7급 마스터까지를 다 끌고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공부할 때 모래주머니 차고 막 힘들게 훈련하다 보면요. 시험장 가서 모래주머니 탁 풀고서 뛰었을 때 정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지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내 인생 걸린 시험인데 그보다 훨씬 어렵게 어떤 상황에 비추어 나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쭉 끌어가다 보니 9급 대비용으로도 7급이 충분히 100% 풀커버가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거의 자주 출제가 되지 않은 1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주제들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모의고사 연습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7급은 9급 쭉 따라가시고 확장판을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꼭꼭꼭 요것만큼은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강의를 다 듣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교재를 스스로라도 해결해서 풀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남고 하려고 제가 책 만든 거 아니고요. 너무 힘든 그 모든 컨텐츠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11권이었는데 올해 이제 추가 3권이 착장돼서 들어옵니다. 14권이죠. 회계만 가지고 14권입니다. 이게 강사로서도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컨텐츠마다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수험가에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모든 니즈 그리고 정말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어떨 땐 화도 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정말 고심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분명 봤을 때 효과가 있고 봤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이라 만들어지고 많은 이들이 보는 거라서 가능하면 강의는 아니더라도 교재들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커리를 완성시켜 간다라고 하면 빈틈없이 완벽한 형태로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문제풀이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론만 쭉 돌리고 나는 매일에게 건너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깨지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문제풀이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혹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요. 난 계산을 못하는데 수포자인데 가능할까요? 회계는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고 뭔가 복잡한 이론이나 수학적 어떤 재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도 거의 없어요. 딱 그 정도 사칙 연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회계를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계산 능력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계산 능력이 빠르신 분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노력하면 발달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쭉 펼쳐놓은 컨텐츠들을 여러분들 소화만 해가도요 계산 능력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이겁니다. 회계가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매력적인 접근은 뭐냐면 회계학 계산 문제인데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출제위원이 지가 다 계산해가지고 답을 꽂아놨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논리라면 이게 답일 거다라고 하면 내 계산보다 그 판단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 어떤 비법들을 제가 쭉 수년간 강의를 해왔고 그게 여러분들을 시험장에서 답을 골라내는데 많은 이 방법들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회계학이 고질병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문제와 나의 기싸움이거든요. 이 모든 컨텐츠들을 다 소화해 가면서 많은 공을 들였다, 많은 관여도와 시간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과 뭔가 마음 안에 약점이 남아서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구나 사람 마음이 모두가 그렇죠.
조금 공부하고 조금 뭐 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비양심을 버리시고 냉정하게 내가 진짜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관여도를 들였다라고 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오저가 탓이지. 맞습니다. 안 되면 제 탓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찍어낼 수 있는 형태의 논리가 여러분과 제 사이에 매칭이 될 거고요.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쭉 문제풀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문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끝나는 모든 순간에 약속드리며 시작하는 요 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무게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저 단어에 대해서 매년 고집습니다. 내가 진짜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시간들을 1순위로 여기에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라고 되짚어보면요. 저는 그 말에 부끄러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 바쳐보려고 쭉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기나긴 수험을 끌어가다 보니까 저도 외롭고요. 여러분 각자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외로운 싸움들 중에 저를 믿고 희망이라고 믿고 따라오셨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위로였고 저에게 든든한 백이었고 저의 지원자였고요. 제가 그렇게 얻은 에너지들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외로운 수험 기간 안에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마음속 가득 짚고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